그래요. 그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야 돼? 아니, 아주 중요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 그냥 그 대화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야,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마음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 나오고 썼느냐에 대한 그런 그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뇌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했지만은 뇌는 현실 감각이 없다. 뇌가 인지하고 감각하는 그것을 그냥 무조건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게 또 뇌과학에서 다 증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삼천 대천세계를 칠보로 전부 보시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떻게 작용을 한다? 할 수 없다. 그 보시를 할 수 없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 부처님 말씀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나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다 보시했어 라고 100% 믿는 마음, 그러니까 100% 그거를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탁 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은 내 마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냈다가 이제 뭐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보시한 적이 없어, 뭐 1,000원도 보시하지 않았어, 뭐 이런 상황이 판단이 들더라도 방금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형태를 100% 받아들이는 마음을 내는 일을 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안 생기죠. 그거는 네. 마치 우리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그 젓가락으로 그 물 위를 휘저으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도 그 물에는 아무 영향이 없듯이, 흔적이 남지 않듯이, 우리 마음도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고요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써온 것 같아요?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무슨 마음도 들었다? 어떤 감정? 죄책감마저 들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지금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나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63빌딩 책으로 컸었으니까 63빌딩 건물주야 이렇게 딱 마음을 지금 100% 한번 먹어보세요. 나 63빌딩 건물주야 딱 이렇게 한번 먹어. 완전히 난 건물주야 지금. 벌써 건물에 왔습니다, 지금. 건물 왔어. 그럼 됐어. 그런데 딱 지금 보니까 나는 그 건물주가 아니야. 그러면은 건물주였다고 100% 마음 먹었다가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건물주가 아니야. 이 두 개가 병립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없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수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마음을 내쓰되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훈련 또는 멘탈의 근육이 있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냈는데 그것에 자꾸 붙들리고 집착하는 그런 습성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이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응무소지이 생기심,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또는 마음을 냈더라도 머무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중생을 해탈시키는 정말 본질적인 그냥 개념이 아니라 핵심인 거예요. 그게 요즘. 네. 일단은 가정하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소리가 잘 뭐? 분명하게 잘 안 들려요. 것이 일단 훈련이 된 사람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훈련이 된 사람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냈을 때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별로 없죠. 점점 자라면서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음껏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니까는 행복해하고 깔깔대고 웃고 신나고 금방금방 이러죠. 그리고 삐져서 막 울었다가도 그게 딱 지나고 나면 그 변한 상황에 그 바로 적응하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죠. 네. 그 아이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뭐 정신분열증 아니잖아, 그 애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에는 우리가 허공에다가 그림 그려도 흔적이 없듯이 물 위에다가 작대기로 그림을 그려도 물에는 아무 변화가 없듯이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쓰면은 물리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오냐면 내가 그렇게 바라고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상상해서 이제 그러면 그게 내가 현실이니까 즐거울 거 아니에요. 즐거우면 뇌에서 뭐가 일어난다? 뭐 그냥 행복. 간단하게, 예, 그냥 아주 도파민. 도파민이든지 무슨 세라토닌이든지 무슨 알파파. 좋은 호르몬이 물리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뇌파도 안정적으로 되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이 생기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그 즉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또는 진실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옳고 그름에만 익숙한 형태, 정답만 찾는 그런 교육 방식, 삶의 형태에서는 거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불안감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내 마음 상태에 있어서 도움이 되냐고. 뭐 사회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도덕적인 개념에서는 좀 조심할 뭐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내 마음 건강, 나의 멘탈 훈련, 나의 뇌를 건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형태를 거기에만 붙들린 형태로 내 뇌를 훈련시켜서는 안 된다. 혹시 의문이나 반론 제기하실 분? 이 반론은 아니지만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차림한 것들은 네. 일단은 나는 63빌딩 건물주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렇게 순간에 탁 다 내려놓고서 생각은 되는데 네. 그게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뭐 콤마초 사이에 바로 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그 나한테로 내 마음을 한계 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그러니까 습관이죠. 스님께서 습관. 네, 대야의 비유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대야가 나인 거고 나는 내 마음이 이 대야 안에 담겨 있는 물이 내 마음의 전부다 라고 저는 이미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스님께서 그 이제 물에다가 젓가락으로 막 그려도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처음 대야의 비유를 듣자마자 생각했던 이미지랑 조금 다른 해석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대야에 이 물이 넘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쓰매 한계를 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제 아까 그 수많은 보석만큼의 내 몸이나 이런 걸 보시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마음을 쓰는 건데 내가 나에게로 한계 지으니까 그 마음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조차 뭔가 이제 거짓말 같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나가 문제잖아요. 나를 생각하니까 나를 국한시켜 놓으니까. 처음으로 마음이나 생각을 먼저 낸 다음에 음. 바로 나한테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아라는 것이 증득이 되면 그 해결되죠. 아, 그래서 이 무아의 필요성이나 가치가 수행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 나라는 게 빨리 개입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주현우님? 한 가지 더. 네, 제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다 내려놓고서 진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있음을 알아차렸거든요. 네, 그거를 놓자마자 바로 이제 보미 누나가 얘기했던 죄책감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거짓말 하는 것 같은 잘못한 감정이 바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지하려는 마음을 내가 있었구나 지금 그것이 알아차림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형태로 마음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 경영하는 마음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 그 시크릿에서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원리가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63빌딩의 건물주야 라고 딱 이렇게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딱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유지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쓰는 방법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차림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알아차림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시간이 그만큼 유지되죠. 그러면 거기는 내가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겠다는 개입하는 형태가 아닌 그냥 그거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어났던 물리적인 현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그 상황만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그런 부작용이 안 생겨요.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시크릿에서 이야기하는 원리는 뭐냐면 그랬을 때 고무된 감정을 일으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시크릿에서는. 그렇죠. 네. 그게 그들은 이 원리를 알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방법을 제시한 건데 의식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스님이 말한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그 시크릿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근본적인 의식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엽적으로 경험된 걸 가지고 구성해 놨기 때문에 시크릿의 효과는 되는 사람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네, 시크릿이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효과가 나려면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구체적인 멘탈 훈련을 하지 않고는 그건 안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안 돼요. 의식에 이런 근육이 생기면 그 사람은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얘기했던 의식의 입체화라는 이론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또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 인류를 영적 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완성시키세요. 스님은 발견하고 이것저것 스님께서 완성을 시키고 하라고요? 네. 부처님도 부처님의 법을 다 완성 못 시키고 가셨는데 뭐. 되는 데까지만. 알아차림한 거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스님이 아까 그 63빌딩 이야기 하실 때 네. 말씀하시는 말이 끝나자마자 확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 그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 그렇게 근데 하면 돼요, 마음.
근데 그동안에 뭐 새를 흉내내라, 뭐 애기 흉내내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안 믿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그렇겠지, 따라가야지 하면서 사실 어거지로 연기를 했는데 네. 뭔가 이제 63빌딩 주인이라는 걸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뭔가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확 믿어져서 뭔가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돌고래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63빌딩 주인이면 돌고래를 맨날 볼 수 있네. 약간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네. 아닌데 음.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보세요. 그게 확 내 거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 다음에 현상들이 그 아주 긍정적인 현상들이 그냥 나오잖아요. 여기에 네. 내가 개입되질 않았잖아요. 아까 주연우님이 의문 제기했던 음. 이런 현상들만 예. 일어나는 거를 그냥 알아차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쭉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뭔가 약간 말로써 어떻다, 어떻게 한다, 막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그냥 저도 근데 항상 지금까지 안 믿었거든요. 저는 안 믿는다에 더 훨씬 가까웠는데 말씀하자마자 그게 확 믿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굳이? 약간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약간 근데 이걸 되게 고치고 싶어서 이제 항상 알아차림을 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 약간 이런 말을 원래 많이 하는데 이게 말씀이 끝나자마자 진짜로 믿어지는 게 너무 음, 뭔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약간 저는 평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뭐 연예인들이 잘못하거나 뭐 나는 솔로에서 뭐 누가 나왔는데 뭐 인성이 어떻다거나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저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약간 그 사람도 뭐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입장인데 그런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다수의 의견이 안 좋다로 몰리고 있는데 제 말을 해봤자 약간 뭔가 반대 분자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렇게 여겨지는 게 무서워서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뭔가 이제 스님이 생각인데 뭐 어때? 생각은 내 마음이고 어차피 뭐 물에다가 내 손을 휘저으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상관없는 건데 그걸 왜 눈치를 봐라고 하는 말이 되게 음 뭔가 약간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쓴 적이 없고 그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내거나 그러면 크게 어떤 마음에 그 상처가 나고 그게 나를 지배한다 이런 이제 트라우마죠. 또는 그런 경험치를 어쨌든 가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지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마음을 새롭게 써보라는 거예요. 방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안내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님이 뭐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 봐 했을 때 바로 받아들여졌다 그랬잖아요. 네. 전에는 전혀 안 받아들였는데 항상 네. 누가 뭔 얘기하면 굳이 뭐 이렇게 생각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치유가 돼서 그런 건데 뭐가 치유가 됐냐면 그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속에서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배신감 그게 지금 치유가 돼서 그래요. 그 트라우마, 그 상처가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청 많이 실망을 한 거예요. 3, 4살쯤부터 뭔가를 자기 정체성이 있고 저게 됐을 때부터 계속 실망을 한 거예요. 그 상처가 지금 본질적으로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온 거예요. 지금. 믿어져요? 네. 네, 그 바로 믿어져야 왜냐면 돼. 저 평소에도 좀 겪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지. 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가 오는 게 바로 금강경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멘탈을 내는 금강경을 네, 이동수님.
요새 부쩍 엄청나게 여자에 관해서 꿈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생활하다가 좀, 좀, 네, 스스로 생각하기 엄청난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막 그런 상상이 일어나다가 그 상상을 했다는 것을 딱 알아차린 순간에, 어, 이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서 큰 죄책감을 느끼고, 정말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못 볼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정말 이 일어난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게 걱정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 어떻게 그럼 그걸 해결하면 됩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 생각에서 그 생각을 바로바로 놓을 수 있는 그 멘탈만 기르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게 안 되니까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음 이제 대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물에다가 손 휘저으면은 그 순간은 이렇게 라인이 있지만은 바로 없어지듯이 마음도 그렇게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멘탈 훈련을. 이론이 아니고. 훈련을 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 뭐 마음대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의문을 하거나 질문을 하겠지만 미안하지만 내가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것에 붙들리지 않는 멘탈 훈련이 된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걸 일으킬 필요성을 못 느껴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이 뭐 변태적인 생각을 했다든지 막 이런 거 또는 뭐 살인을 잔인하게 하는 걸 상상했다든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안 일어난다고 아예. 그런 멘탈 훈련이 된 사람은. 그러면 그런 멘탈 훈련을, 그러니까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멘탈 훈련을 하는 게 핵심이고 그게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 계속 일어나. 코끼리의 원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의식의 흐름의 작용을 인류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맨 저런 표면적인 방법밖에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 정도밖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응무소지 생기신 금강경의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이 훈련을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에서 시키고 있는 거고, 지금 쭉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증득해 가고 있는 과정들이고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젊은 나이에 또는 지금 기성세대라고 해도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멘탈의 근육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정말 해탈인이 돼요. 자유인이 돼요. 조건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막 한번 뭐 힘들면 오래 가고 후회하고 막 상처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냥 소멸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했던 힘들었던 감정의 상태도 점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요. 뭐 일주일 가던 거 뭐 한 3일밖에 안 가고 좀 계속하면 한 이틀밖에 안 가고 그러다 하루밖에 안 가고 뭐 몇 시간밖에 안 가고 뭐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냥. 그러니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겠어요. 나쁜 일이 오든 좋은 일이 오든 그거 할 뿐 이렇게만 되니까.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안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지.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멘탈 훈련이 중요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나가보자면은, 왜 부처님은 이 몸뚱이로 보시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을까요? 금강경 가지고 이렇게 아마 질문하고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야. 어떤 누구도. 아니, 저 항상 아까 얘기하셨을 때, 주영님이 아침에 쓰면은 점심에 쓸 거 없냐고 음,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 어. 그거하고도 항상 연관이 있어. 알아차림이라고 항상 알아차림해라? 그런 다짐을 항상 하라고.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더 뭔가 좀 내가 내 마음을 쓰는데 경험이 된 답은 아니야. 그건 좀 관념적인 답이야. 맞긴 맞는 말인데. 진현영님. 우리가 새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먹어야 되는 거니. 일반적으로 새끼를 먹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 뭔가 감을 잡긴 잡았네요. 김민식 뭔가 감을 잡았는데 밥 먹듯이 해라? 밥 먹듯이 해라. 아니, 그렇지. 밥 먹을 때 아니라 마음이 가장 여유로워질 거 때였던 것 아. 같아요. 밥 먹을 때가 마음이. 가장 여유로웠다. 그거는 조금 아닌가요? 반대로 가고 있나요? 딴 데로 가고 있어 지금. 딴 데. 네. 처음에 그게 뭔가 감을 잡고 한 건데. 아, 근데 밥 먹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어.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다 맞는 뭐 이런 쪽에 있자면 다 맞는 말인데 숨 쉬는 것처럼 해라. 아, 보시가 주는 거잖아요. 네. 심리적인 측면으로 이걸 심리적으로 왜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또는 그냥 이렇게 뭐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그렇게 보시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음.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또 반복적으로 했을까 심리적으로 그거를 그런 말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인지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어나는 차이가 있나 한번 얘기했을 때와 강박이 생겨요. 네? 강박이 생겨요. 강박? 강박시키려고? 아니, 우리가 그 3세번이라는 거에 왠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한 3세번 음, 그 새끼 먹어야 되고 또 뭐지? 더 중요하니까. 세 번 만에 저기 그 결정하잖아요. 그 네네. 줄다리기라든지 가위바위보도 세 번은 해야 이기는 게 나오잖아요. 음. 한 번은 아니, 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 번은 해야 돼요. 인지심리학적으로 갔네. 세 번은 해야 돼요. 아니면 약간 좀 네.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약간 살만하면 또 딴 생각 들고 약간 괜찮으면 또 딴 생각 들고 약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조금씩 우리가 인지하는 습성의 쪽으로 지금 한번 이렇게 확장해 봐요. 보통 그 아침에 뭐 약간 과제라고 하면은 아침에 몰아서 이제 끝내야지 하면은 바로 그때 한번 딱 하고 과제 끝나면은 아 이제 끝이라 생각하겠지만 부처님은 그만큼 강조하신 거죠. 그 점심 때도 항상 과제 생각을 하고 과제라는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점심 때도 과제를 하고 저녁 때도 과제를 하고 숨 쉬듯이 계속해라 하면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판단을 하시면 그걸 또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또 그게 개념으로 빠졌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뭔가 스님이
질문을 하고 의문 제기했을 때 감이 왔어요, 무의식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표현하는 데서 좀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학문적으로,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이제 왜곡된, 그러니까 실체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거진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한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했어.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내가 이제 했어, 이제. 아, 응? 나는 다 했어. 다 했다 하고 이제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지? 좀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 맞아, 잊어버려. 또. 이미 완료한 하나, 거여가지고 그걸 뭔가 또 하거나 더 해야 되는 걸로 인지하지 않아요. 그렇지. 개념화 시켜놓고 말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리작용에. 실제로 하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했더라도 한 번 하고 나면 우리 의식에서 어때? 이거는 한 번 했으니까 한 거야 라고 규정 짓고 정리해서 기억 소자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안 꺼내봐. 끝난 거야. 그럼 그걸 개념화된 거야. 그게 상이라고 그래요, 근간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 밥 먹는 거 그것처럼 그 개념을 아까 김영님이 얘기했던 게 아침 먹었을 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 먹으니까 아침 에너지가 먹었을 있어, 없어? 생명 에너지 있어요. 있지. 그다음에 점심 때도 먹어야지 생명 에너지가 있죠. 네. 그렇게 살아 있는 거야, 계속. 실존은. 근데 이놈을 먹었다고 해놓고 정리해 놓으면은 생명 에너지는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야? 개념. 그 개념. 나는 아침을 먹었다라는 전부 명사, 개념만 있는 거예요. 계속 깨어있거나 계속 살아있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 개념은 생명체,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너무도 고차원적인 지금 심리학, 뭐 서양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든 심리학 수업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부처님은 아침에 항아 모래와 같이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 이러니까 자꾸 강조했습니다, 이렇게만 이론적으로만 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답은 맞지. 강조하기 위한 거는 답은 맞아.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 아침에 항아서수 모래만큼 난 보시를 했어. 몸으로 보시를 했어. 이렇게 딱 진짜 했어. 지금 마음을 그렇게 냈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낮에도 또 했어.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처음 그 마음을 낸 것처럼, 그 행을 한 것처럼. 그래야 그 상황이 실체가 되죠. 마음을 그렇게 내라고. 그렇게 마음을 안 내면 즉시 내가 경험한 거를 뭐화시킨다? 개념화시켜요. 개념. 상, 이미지. 아상이상 중생상, 이 심각한 그 상. 마음은 이렇게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작동 안 되도록, 계속해라. 그렇지, 깨어있음, 지금을 유지하는 일을,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하라 이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생명이 살아나 있는 것처럼.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거슬리지 않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신심 뭐야?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믿는 그 마음, 그 정도의 믿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신심을 떼면은 그 사람은 앞에 말했던 그런 보시를 능가한다. 하물며 이 경을 쓰고 받아지니고 외우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면은 어떻겠느냐. 마음만, 믿는 마음만 내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수지독성하고 위타인설, 남에게 전해주는 마음까지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행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도 힘들고. 자,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
해요. 하시고 네, 싶은 네. 말씀이나 질문이나. 저는 오늘 하나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오늘 하면서 저도 초심을 좀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항상 원래 공감하고 그러한 가치관들을 대로 살아가자라고 했었는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더 약간 해이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작년에는 열심히 생활했으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덜 소홀하게 하는 걸 또 알아차림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냥 매 순간 정진하자라는 마인드대로 음.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네. 잘 알아차림하셨는데 스님이 좀 권한다면은 그 마음의 작용의 특성이 새로운 형태의 마음의 작용이에요? 아니면 여태까지 그런 익숙한 마음의 작용의 특성이에요? 익숙한 마음의 작용. 네. 그러니까 학생의 마인드, 학습의 마인드죠. 네. 그래서 나쁘지 않지만은 내 기존의 나의 그 프로그램, 프로세스와 다른 형태의 프로세스에 시도를 해보자. 음, 이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네. 불안해서 못할 거야. 그러다가 나 게을러지면 어떡하지? 이게 다 기존의 나의, 그러나 나를 믿어주세요. 스님의 말의 취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해이해져도 그런 것 또한 날 인정해줘라 그렇죠. 라는 그런 그리고 말씀. 해이해졌다라는 게 자기 과거의 기준 갖다 놓고 지금 보니까 해졌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오늘,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좀 더 눕고 싶어, 더 자고 싶어. 그게 지금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알아? 음, 내 컨디션상.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지.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전에는 내가 하루에 8시간 잤는데 지금 10시간 자네? 그럼 게을러진 거네? 이거 과거의 데이터잖아. 예. 네. 근데 지금 10시간 자는 게 필요한지 아닌지 내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세요. 그 과거의 데이터 그것만 계속 써먹지 말고,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그래, 사금 푸는 거 자꾸,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려봐. 뭐 이것저것 다 해보란 말이야, 젊었을 때. 또, 저는 그 마음을 머무르지 말라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이라기보다는 최근 몇 개월간 하는 생각이 제가 과거를 바라볼 적에 제가 어떤 선택이나 그런 거를 행동에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려는 생각이 들 때 그 과거에 일어난 일, 그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그 수많은 인연이 이어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라는 인간 하나가 무슨 다르게 행동했다고 해서 바뀔 일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나서 확실히 그 과거를 생각하는 마음이 편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또 스님이 하나 소개를 하자면, 그렇게 생각으로 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응원을 주고 그런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응?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야 라든지 뭐 이렇게 이유를 찾고 뭐 그렇게 지금 해결한 거잖아요. 네, 예, 그 방법을 그런 방법이 여태까지 써온 방법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의식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습관이 들은 거잖아요. 그 방법 말고 똑같이 제가 제시를 해주는데 그렇게 생각으로 원인을 해결하고
이렇게 뭐 이제 좀 나쁘게 뭐 합리화하고 이런 방법은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방법 쓰지 말고 아예 새로운 회로를 또 만드는 일을 노력하세요. 지금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걸 한다든지 이렇게. 과거 내가 저거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그렇게 됐어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지 말고 그 프로그램을 자꾸 과거 프로그램 자꾸 돌리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척하는 일을 오히려 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 어떻게 개척하죠? 방법은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기에 더 힘을 쏟는 그 노력을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정말 그 상당히 깊은 심리적인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그래서 이제 뭐 기성세 여기 좀 어른도 있으니까 분들은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고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했을 때 정말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만이 제시되는 게 있거든요. 경험되는 거. 그 부분을 잘 경험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생겨요. 그런 소스들이 여기 너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분 없으시죠? 네, 없으면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